한 일주일인가 후에 그 셀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. 비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.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. 그렇게 불가리가 다시 답변을 해줄 때까지 우울한 나날이 계속됩니다. 그렇게 또 일주일 정도가 흘렀어요. 그때는 점장이 직접 연락을 줬는데 불가리 세르펜티 불량 사건. 저한테는 사건이라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. 어쨌든 그 불가리 불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세르펜티 데미팝의 목걸이가 원래 로즈골드로만 출시를 했어서 로즈골드를 잘 착용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제 피부 위에는 로즈골드가 좀 너무 붉게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의 주얼리는 옐로우 골드를 선호해 왔습니다. 사실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화이트 골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은 조금 노래야 된다. 약간 그런 주의라서 옐로우 골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요. 그러던 와중에 어쨌든 세르펜티 데미파베가 옐로우 골드로 출시가 됩니다. 비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당시에는 제가 이미 잘 착용하던 로즈 골드를 무조건 옐로우 골드로 착용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바로 당근을 켭니다. 그러니까 올해가 또 뱀의 해라서 그런지 당근에 올린 제 로즈 골드 데미팝에는 금방 또 잘 팔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돈에 조금 더 보태서 바로 불가리로 달려갔어요. 당시에 옐로우 골드가 신상으로 출시가 된 거여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은 없었고 그래서 저는 디파짓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또 문제. 제가 예전에 지금은 그 헤어진 남자친구랑 자주 다니던 지점은 롯데 본점이었는데 옐골 목걸이는 다른 지점에서 디파짓을 했어요. 어쨌든 디파짓을 하고 수령까지 한 3주 정도 걸렸는데 수령할 때 저는 보통 그렇게 좀 자세히 안 보고 큰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가져오는 편이라서 그때도 그렇게 가져오게 됩니다.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요. 한 일주일 착용했을까요? 저는 액세서리를 한번 착용하면은 그게 끊어질 때까지 거의 그것만 문신처럼 착용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 목걸이도 문신처럼 착용을 하다가 이게 좀 너무 꼬질꼬질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간만에 풀어가지고 천으로 좀 이렇게 닦는데 펜던트가 좀 이상한 거예요.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즈골드는 뱀의 몸통의 그 분절이라고 하죠. 그 경계가 딱딱 각이 잡혀 있는데 제 그 당시 일골 목걸이는 약간 두 군데 정도가 좀 망그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좀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로즈골드 목걸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잘 닦으면서 관찰을 했었는데 어쨌든 기존 제품하고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옐로우 골드가 달랐던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경계가 딱 잡혀 있지 않고 뭉그러져 있는 것도 어떻게 눈에 딱 보이는 사실이니까 구매한 불가리 매장으로 갔어요.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. 일단 저는 매장의 응대부터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아무리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이 봐도 딱 보이는 차이인데 매장 셀러는 계속 어디요? 고객님 안 보이는데요? 어디요?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건지 계속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매장에 가기 전에 그 핸드폰으로 찍어놨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가 거슬린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딱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아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. 점장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마치 저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세르펜티는 원래 이래. 네가 잘 모르는 거겠지.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제 구매 내역을 좀 봐달라. 저는 같은 디자인의 로즈골드 제품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지도 여러 피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많은 그 정말 그 뱀의 많은 분절 중에서 이렇게 망그라진 건 단 한 개도 없다. 그리고 그 매장에 있는 다른 세르메티 중에 제 목걸이처럼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라인이 있으면 단 하나라도 보여달라라고 했죠.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. 근데 당연히 그렇게 망그라진 라인은 없었죠. 네, 어찌됐든 제 구매 내역을 보고 나서는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은 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제일 어이가 없었던 말이 몸통의 그 분절이 정확히 몇 미리 정도 돌출이 되어야지 양품이라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불량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
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과정에서 그 점장의 응대 태도 때문에 저도 좀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잘 풀었으면은 그냥 가져올 수도 있었을 텐데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불가리 센터에 이 제품을 보내서 불량 판정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고 두고 집에 왔습니다. 그러니까 집에 와서 제가 혹시나 예민한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그 명품 카페가 있어요. 그 시크먼트라는 곳인데 그곳에 제 사연을 올렸어요. 그래서 다른 분들은 혹시 또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봤더니 첫 글의 댓글은 100% 모든 분들이 이건 불량 같다. 가품도 이보다는 정교할 것 같다. 뭐 동네 금방도 아니고 불가리니까 이 정도는 불량 판정을 해줄 것 같다. 다들 그런 의견이셨어요. 그래서 저도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인가 후에 그 셀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. 양품이라고 덧붙여진 말이 그러니까 한 30cm의 거리에서 이 제품을 봤을 때 육안으로 뭔가 다른 부분이 보이면 불량, 그렇지 않으면 양품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.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은 보통 친밀한 사람들하고의 거리는 대부분 30cm 미만인데 그럼 나는 내 목걸이는 가까이에서 보면은 좀 짭스러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정말 머리가 팽팽 돌 정도로 화가 났어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글을 올렸던 카페에 게시글 하고 그리고 다른 사례로 불가리에서 교환을 받은 블로그의 글을 링크를 그 셀러한테 다시 전달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. 근데 그때부터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그 30cm 드립이 있었던 센터의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카페에 작성을 했어요. 그랬더니 여론은 첫 번째 게시물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. 그렇게 불가리가 다시 답변을 해줄 때까지 우울한 나날이 계속됩니다. 그래서 그나마 카페에서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아 이건 진짜 짭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덜 외로웠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또 일주일 정도가 흘렀어요. 그때는 점장이 직접 연락을 줬는데 완전 가관이었어요. 그러니까 불량인 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말도 안 되게 자꾸 우겨서 저도 강대강으로 그냥 나도 교환을 원하지 않는다. 환불을 해달라 라고 했어요. 그렇게 오기신각신 하다가 결국엔 환불은 절대 안 되니 차라리 교환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. 처음에는 교환도 안 된다고 하더니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그래 그럼 교환은 해줄게 약간 이런 식의 스탠스여서 아 근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. 왜냐면 끝까지 불량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불량은 아니지만 교환은 해줄게.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교환 승인은 받긴 했는데 문제는 이 제품이 지금 모두 솔드아웃이라서 또 입고될 때까지는 길게는 뭐 몇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뭔가 불가리가 이 불량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망그러진 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 가능성이 낮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다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버틸 자신이 없고 그리고 또 온 제품이 제가 생각하기에 양품일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불가리에서 제안한 몇 가지 제안과 함께 제 사비로 조금의 추가금을 내고 풀파비로 교환을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풀파에 완부를 하고 제품 수령은 다행히 롯데 본점 담당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해당 지점이 아니라 예전에 다니던 롯데 본점에서 할 수 있었어요. 저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좀 의미도 중요하고 그 제품을 사는 날의 분위기나 제 기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도저히 문제가 있었던 그 지점에서는 목걸이를 수령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왜냐면 그 자리에서 또 제가 수령할 목걸이의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시간을 그 지점에서 보내고 싶지가 않았어요.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전에 저를 담당해 주셨던 롯데 본점의 그 담당자 분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다행히 어,
롯데 본점에 가서 제가 다른 지점에 가서 그 제품을 사게 된 경유와 해명 그리고 또 그런 사과를 드리고 그 롯본에서 픽업을 했습니다. 물론 기분 좋게 픽업을 했어요.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롯데 본점에서 픽업하는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에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맞다.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